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세톡톡의 김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어떤 용어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바로 양도 차익이라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양도 차익. 자, 우리 양도 소득세 지난 시간에도 뭐 1세대, 그 다음에 양도의 개념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어쨌든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양도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뭐 땅이나 건물을 파는 것을 우리가 양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양받은 아파트를, 경매 낙찰 받은 아파트를 시세가 올라서 처분하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양도라고 하고, 그 처분하게 되면 시세 차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세 차익을 양도로 인한 차익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시세 차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세 차익. 시세가 올라서 처분했을 때 차익이 생긴다.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하겠습니다. 라는 개념을 우리는 양도 차익,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볼까요? 최근에 상가 건물을 투자하고자 하는 홍길동 씨는 2억 원의 상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상가, 이 노후된 상가인데, 이 노후된 상가를 2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2억에. 그럼 2억에 낙찰을 받고 이제 수리를 쫙 한 거죠. 보통 우리가 뭐 올수리라고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이 올수리를 해서 한 1,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1,000만 원에 경비가 들어갔겠죠. 1,000만 원의 경비가 딱 들어갔어요. 시세가 이제 오른 겁니다. 4년 뒤에 얼마에 팔았어요? 3억 1,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3억 1,000에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한 거죠. 매도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양도 차익은 여기 보다시피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 이거는 기준시가라는 단어는 국세청에서 매년마다 부동산 가격을 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고시가를 말해요. 이런 기준시가에 의한 방식과 실제 거래가요. 실제 거래된 금액에 따라서 차익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 차익은 자, 다시 한번 선정해 보면 양도가액에서 양도로 인한 가액에서 양도하기 전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을 우리는 필요경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요경비. 그러니까 필요경비라는 것은 즉 우리 양도하기 전에 꼭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필요경비에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 일단 제일 큰 게 취득할 때 들어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취득가액 경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가액 경비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액이 있어요. 자본적 지출액. 이때 자본적 지출액이 바로 뭐냐면 수리비를 말하는 거죠. 이런 비용. 네, 이런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자본적 지출액은 뭐냐면 그 비용의 지출이 나가서 양도하는 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그런 비용의 지출을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양도할 때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법률용어로 양도 직접 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양도하다 보면은 뭐 중개 보수도 줘야 되고, 아니면은 뭐 이제 인지값도 인지도 붙여야 되고,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법무적인 비용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무적인 비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 등을 우리는 이제 필요경비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취득가액이나 양도, 이거는 판금액,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판금액이고, 이거는 산금액이 되겠죠. 그럼 판금액과 산금액이 있다면 이 경비는 이거는 뭘로 확인할 거냐? 뭘로 확인하겠어요? 판금액하고 산금액은 이거는 이제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이제 확인합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수선비 등의 자본적 지출액이라든가 양도 직접 비용, 이런 비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증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빙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세금 계산서라든가 아니면 영수증, 이런 증빙을 이제 첨부해 가지고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다 제외시켜 줬더니 이제 차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익을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 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고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이 안 되면 국세청 이제 기준 시가상으로 우리가 조회를 해서 이제 선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논리에 따라서 이때는 판 금액이 얼마일까요? 여기 보다시피 3억 1천이죠, 3억 1천. 그 다음에 살 때 들어간 돈이 2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3억 1천에서 마이너스 2억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선비가 들어갔죠. 이 수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런 걸 이제 우리는 뭐라 하냐면 자본적 지출액이라고 그래요. 즉 그 비용이 나갔는데 그 나간 것만큼 매도할 때 이 매가의 가치를 올리는데 반영이 되는 거, 그런 걸 자본적 지출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수선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1,000만 원도 우리가 이제 경비로 넣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이 차익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요거는 차익이 3억 1천에서 2억을 빼주는 거니까 1억 1천. 그럼 1억 1천에서 다시 1,000만 원을 빼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억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차익은 1억 원이 된다. 뭐 이런 논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양도소득세를 좀 줄이려면은 뭐 이런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선비를 활용해서 필요 경비를, 그죠? 필요 경비로 잡혀 있는 이런 경비를 좀 올려주면 되겠죠. 이걸 올려주면은 차익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절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양도 차익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는, 종합부동산세라는 용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요즘 이 보유세 인상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은 이거는 재산세와 함께 부동산의 보유 관련 국세로서, 국세니까 이거는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를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우리가 국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거는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이거는 토지나 아니면 주택을 과다하게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과다 소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과다 소유자한테 받는 국세가 바로 종합부동산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사람이 뭐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나대지, 여기는 잡종지. 나대지라는 것은 건물이 없는 땅, 잡종지는 지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땅.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비삼용 토지라고 합니다. 그럼 비삼용 토지는 비삼용 토지끼리 묶어서 합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합산해가지고 이것이 일정 기준액을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반면 이분이 또 집을 갖고 있다. 그러면 주택은 주택끼리 이거는 합산합니다. 주택은 주택끼리 합산해서 역시 얘도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준액이 주택 같은 경우, 자, 집을 만약에 여러 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기준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 6억이라는 숫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이 만약에 4억짜리 집을 하나 가지고 있고 만약에 3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거 합치면 7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준금액이 6억이니까 6억을 넘었나요? 넘었네요. 그러면 초과된 금액이 1억이니까 그 1억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삼용 토지 같은 거, 나대지나 잡종지 같은 비삼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투자에 필이 꽂혀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경매받은 이 부자 씨는, 자, 여러분들 뭐 경매, 아마 우리 유튜브에도 경매 유튜브 강의 나오죠. 경매 좀 관심 많이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여러 채를 경매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최근 낙찰받은 아파트 때문인지 얼마 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이 부자 씨는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돼야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지요. 자,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집을 2채 가지고 있어야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느냐, 3채 가지고 있어야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느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주택 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집이 2채, 3채가 되는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것을 합산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일반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를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6억 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요 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않는 이상은 이 부자 씨가 소유한 주택을 합쳐서 공시된 가액이 얼마죠? 6억 원이에요. 이 공시된 금액이 6억 원을 넘었을 때만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이분이 4억짜리 집, 3억짜리 집을 갖고 있다면 7억이 되는 거니까 합계를 내면은 6억을 넘었잖아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라는 거 한번 알아봤는데 어쨌든 종합부동산세는 일정한 땅이나 집, 뭐 집이라면 뭐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주택, 빌라 등등 이런 모든 유형의 주택들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땅도 가지고 있고 집도 갖고 있으면 땅은 땅끼리 합산하고 주택은 주택끼리 합산해서 우리가 재산세와 더불어서 추가로 더 받는 그런 세무세에서 걷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의서가 날라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갖다 내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정부가 이제 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겠다. 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이라든가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는 분들은 아마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주택 수가 늘어나면 어떤 땅 필지가 늘어나면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뭐 고민한다는 거는 뭐 나쁜 건 아니죠. 어쨌든 그만큼 재테크를 잘 하시는 거니까.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